알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윤 전 대통령의 근황 계속해서 궁금해 하시니까요. 저희도 계속해서 확인되는 대로 여러분들께 좀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조금 넘어가서 지난 주말 역시 계속해서 정치권 조금 들썩였죠.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번 대선을 두고 불출마 선언했습니다. 그 오 시장의 불출마 선언이 국민의힘 경선 구도를 조금 요동치게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들도 좀 나왔는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조금 뭐 자신의 이제 낮은 지지율 때문일까요? 뭐 어떻게 보십니까? 정말 토요일 오전에 저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거든요. 네. 제가 지난주에 우리 1타 뉴스에서 3강 구도가 있다. 맞아요. 3강이 홍준표, 김문수, 오세훈이다. 그래서 재밌을 것 같다 경선이 라고 말씀드렸는데 오세훈의 3강의 한 축이 불출마 선언을 했다는 것인데 이게 정말 갑자기 들려온 소식이에요. 어떠한 고민이 있었다 뭐 이런 후문이 듣지도 않았고 뭐 여러 가지 내부적인 뭐 본인의 고심이 있었겠죠. 이전에 그 서울시장을 하다가 네. 도중에 서울시장을 내려놓았던 그 트라우마도 있을 것이고 서울시에 좀 더 집중을 하겠다 혹은 라는 것도 있을 것인데 정치권에 돌았던 얘기는 지금 당 내부 분위기가 한덕수 띄우기로 굳혀지는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한 네. 반발과 불만이 있다라는 걸로 정치권 내부 분위기가 돌았는데 이거는 우리 내부 분위기 얘기인 거고 사실 그것도 처음에는 무슨 말이야 하다가 일요일 지나가서 보니까 뭐 이해되는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정작 모든 국민들과 모든 시민들은 명태균 의혹 때문에 나가는 거 아니야? 사퇴하는 거 아니야? 불출마하는 거 아니야? 라고 오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예. 있죠. 그러면 이 오해가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 제가 취재하기로는 오세훈 그 서울시장의 최측근들이 불출마를 하지 말고 출마를 하라고 그 불출마를 말렸던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 의혹 때문에 불출마한다고 이게 오해가 쌓이면 내년 지방선거도 똑같이 오해가 쌓입니다. 네. 라고 주장을 했다고 하는데 후보자 본인께서 결단을 내렸다고 하니까 뭐라고 말 수는 없고요. 지금 서울시에서 그러면 공식적인 입장이 뭐냐? 어떠한 행보냐? 서울시정을 뭐 그레이트 한강이더 뭐 등등 서울시정을 잘 챙기겠다는 것이고 결국 이제 오세훈 그 서울시장이 어떠한 후보자와 어떠한 만남을 가질 것이냐 이게 네. 가장 귀추가 주목되는 게 후보자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후보자들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찾아갈 수도 있고 다른 행사장에서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정이라는 게 자기의 그 정치적 그 생각에 따라서 일정을 거부할 수도 있고 미룰 수도 있어요. 네. 과연 누구를 가장 처음 만날까? 저는 이게 좀 궁금합니다. 네. 누구를 가장 먼저 만날까요? 굉장히 큰 관전 포인트인 것 같은데 대변인님 여기에 말씀해 주실 거 있을까요? 뭐 이미 한덕수 권한대행을 만났다라고 보도가 나왔죠. 예, 그래서 그 불출마 선언한 바로 당일날에 만났다라고 해서 그 당시에 불출마 선언 당시에도 기자들이 많이 물어봤잖아요. 한덕수 권한대행 어떤 출마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결정 아니냐 네. 이런 데에 대해서 한덕수 권한대행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사실 일종의 격려 메시지가 나왔다라고 저는 봤거든요. 그 직후에 행보가 이어진 걸로 봐서는 한덕수 권한대행 때문에 뭐 불쾌해서 안 나왔다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한덕수 권한대행이 좀 더 적합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다라고도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네, 예. 말씀하세요. 이어서 말씀드리면 좀 이제 오세훈 시장의 불출마에 대해서 우리 그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억측들이 있는데 제가 좀 더 반론을 드리자면 전과 4범도 지금 출마를 하는 마당에 더군다나 지금 재판 5개를 거의 뭐 매일 주 5일째로 받고 있는 지금 이런 사람도 유력 주자라고 후보가 되겠다라고 하는데 사실 기소도 안 된 건 때문에 출마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희가 너무 과민하게 받아들이는 측면이 있다라고 저는 일단 보고요. 또한 뭐 지지율 때문이다 이것도 사실 저는 타당하지 않다라고 보는 것이 저희가 4강까지 들어갈 충분한 이제 저력이 있는 후보거든요. 그렇다라고 네. 하면 4강에서 어떤 퍼포먼스를 보이냐에 따라서 저희가 양자 대결 구도와 이 결선까지 해서 많은 가능성이 열려 있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불출마할 필요가 전혀 없었다. 그리고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금 나오더라도 무소속으로 출마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굳이 경선을 선제적으로 보이콧할 필요가 없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했던 그 기자회견의 그 워딩 그대로를 다 평가를 하고 싶고 전 개인적으로 많이 감명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정당인으로서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다라고 봤거든요. 이를테면은 굳이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 사람이 꼭 나일 필요가 있겠느냐. 이제 그런 욕심부터 내려놓는 것이 모든 이 정치 행위의 시작이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또 하셨고 또한 선당 후사의 자세로 백의종군하겠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이 정당의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저희가 선출한 대통령, 저희가 추대한 대통령을 2번이나 지금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네. 저 이런 것들은 대통령을 추대하고 대통령을 뒷받침해야 될 책임이 있는 정당에 가장 많은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그 정당에 속해 있는 정치인들도 책임이 있는 것이고요. 저희가 근데 그런 것들이 뭐 대통령이 잘못했으니까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저희가 대통령이 그런 어떤 정치 행위에 있어서 야당들의 폭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통받을 때 같이 네. 그걸 감내하고 서포트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당원들께서 이런 정당에서 또 지금 대통령 뽑아봤자 네. 또 탄핵시킬 거 아니야? 이런 물음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 대해서 저희가 책임감 있는 답변을 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에 대해서 오히려 불출마 선언을 함으로써 이제 원희룡 전 장관이나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가 오히려 더 많은 함축된 메시지와 좀 더 울림을 주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그렇다라고 해서 저희가 다 불출마하고 후보 내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후보가 나와야겠지만 이런 마음가짐을 저희가 늘 마음에 새기고 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불출마를 마중물 삼아서 정권 재창출을 위한 좀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약간 뭐 멋있게 해석을 하자면 이런 모습이죠. 서울시장이라는 자리가 대선을 가기 위한 발판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랬죠. 서울시장으로서 서울시정을 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 대선을 가기 위해서 서울시정을 좀 이용하는 거 아니냐라는 오해도 많이 받았는데, 이게 1995년도에 조순 초대 민선 서울시장님도 15대 대선에 출마를 하셨고, 또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서울시장하고 끝나고 임기 끝나고 출마를 했는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거를 선을 그어주면 그러면 앞으로 지방자치가, 서울시가 물론 수도권 집중도시긴 한데 지방자치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는 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온갖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다 대선에 출마를 하고 있는 모양새인데, 서울시장으로서 서울시정에 집중하겠다, 그런 모습은 바른 모습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거죠, 저는. 네. 지금 두 분의 말씀을 들어보면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밝힌 그 백의종군 정신이 어떻게 보면 좀 감명 있고 희생 정신을 좀 내포하는 그런 단어 같은데, 그럼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저도 실제로 그 주말에 오세훈 서울시장께서 이제 불출마를 하겠다 이 선언 영상을 봤는데, 그 밑에 보수 지지자분들의 이제 의견들을 보면은 백의종군 정신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많이 갈린 좀 양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왜 그럴까요? 어떤 식으로 혹시 갈렸을까요? 그러니까 백의종군 의지가 와닿지 않는다. 이게 음. 진정한 백의종군 예. 의지인가? 그러니까 이 목소리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 지지자 분들께서 네. 두 분과 조금 다른 의견이 의구심이 있으신지. 좀 있다. 왜 의심이 있냐면 이거를 좀 미리 말했으면 모르겠는데, 아. 사실상 4월 13일에 그러니까 어제 출정식을 하는 걸로 대충 다 알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 전날에 갑자기 기자회견을 잡고 불출마 선언을 했기 때문에, 왜냐면 선거 캠프도 다 마련해놨었잖아요. 예, 그런 뭐 아니 갑자기 무슨 일이야?라고 얘기가 빌어진 거죠. 그러면서 만약에 백의종군을 하려고 했다면 일찍이부터 나는 서울시정 마무리하겠다, 대선 판이 열리던 안 열리던 서울시정을 마무리하겠다라고 했는데, 근데 그 동안에 약간 다양한 발언과 행보에 의하면 대선에 약간 생각이 있는 것처럼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하루아침에 불출마 선언이 돼서 많은 분들이 백의종군에 놀라셔서? 대한 네. 놀라가지고 백의종군에 대한 그러한 그 신뢰성을 의심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오세훈 시장이 뭐 어떻게 하겠어요. 국민의힘의 백의종군을 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 조금만 말씀드리면 사실 탄핵 심판 국면에서 조금은 좀 갈지자 행보를 보이기는 했었죠. 처음에는 탄핵에 찬성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그렇죠. 네. 사실 기각되어야 한다라고 또 반대로 잠깐 입장을 선회를 또 했었고, 또 이런 측면에서 뭔가 지금은 사실 이 주말에는 정당인으로서의 책임감을 이야기를 했지만 막상 탄핵 국면에서는 조금은 기회주의적으로 행보를 한 그럴 거 수도 있겠네요. 아닌가라는 네.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결과적으로 지금도 끝끝내 고민하다가 가능성 여부를 타진한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하실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어쨌거나 불출마라는 것은 정치인에게 굉장히 저는 큰 결단이 필요한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5년마다 돌아오는 이 선거 기회를 포기한다라는 것이고, 사실 서울시장이면 서울시장 한 번 더 하는 게 그렇게 큰 뭔가 정치인으로서의 그 커리어상의 메리트가 있지는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도약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어쨌거나 결단을 함으로써 내려놨다라는 것은 저희가 평가할 만한 부분이다. 그렇게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말에 불출마 선언을 한 거는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뿐만 아니라 유승민 전 의원도 국민의힘 경선 참여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유승민 전 의원은 무소속 또는 제3지대 형성할 거라고 보는데, 국민의힘 경선룰 영향으로 이렇게 불출마 선언을 했다, 이렇게 좀 보세요, 대변인님?
본인이 그 전부터 계속 그 100% 국민 경선으로 하지 않으면 자기는 불출마하겠다라는 식으로 계속해서 불만 제기를 했었죠. 그 연장선의 문제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룰에 불만을 가졌다가 맞는 것 같고요. 본인 워딩도 대선에 불출마하겠다가 아니라 국민의힘 경선을 불출마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경선 룰이 마음에 안 든다라고 직격을 좀 한 서운한 거죠. 건가요? 서운할 게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당원 당규상에 5대5가 명시가 되어 있고요. 심지어 1차에서는 100% 국민 그 여론조사 반영한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희 당원들께서 굉장히 불만이 많으세요. 저도 그건 맞지 않다라고 보고요. 저희가 그렇게까지 양보를 했는데 그 이후 규칙이 5대5니까 100%로 가지 않으면 나는 룰 때문에 못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전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인 발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당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당이 왜 있습니까? 당원들이 공유하는 이념 기치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존재를 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당원들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는 게 당연하죠. 네. 그래야 당원들이 시간 쓰고 돈도 쓰고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최소한의 이게 배려가 되는 건데 네네. 국민들한테 투표권 다 돌려줄까 우리가 정당 정치를 왜 하냐 이거죠. 그리고 자꾸 이제 룰에 대해서 좀 불만을 갖는 분들이 많은데 룰이라는 것은 누군가에겐 유리하고 누군가에겐 불리합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저희가 그 당원 당규상의 71조 그러니까 이게 대권과 당권을 분리시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 대표가 대권 나가려면 1년 6개월 전에 사퇴를 해야 된다. 네, 그렇죠. 이런 규정이 왜 있냐면 이 당 대표 당권이라는 것은 일종의 심판 역할이거든요. 경선에 이 선관위 어떻게 구성할지, 룰을 어떻게 할지, 어떤 사람들을 대변인 스피커로 쓸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정하기 때문에. 심판이 선수를 겸하면 불공정한 경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권과 당권을 분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네. 이런 것들은 한동훈 전 대표 측에 유리하게 해석을 해줬죠. 조기 대선이기 때문에 4개월 전에 대표였지만 아무튼 불시의 상황이기 때문에 출마할 수 있다라고 해줬고 다만 결선 투표제 같은 것들은 일부 불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리한 것만 취사 선택하고 불리한 것은 이제 불만 표출하면서 경선을 나가니 안 나가니 이런 것들은 저는 너무 부적절한 태도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결국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를 한다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또 이 지지율을 갈라먹게 될 텐데 과연 이런 것들이 선당부사하는 자세라고 볼 수 있나? 결과적으로 자기 욕심 채우기식의 정치라고밖에 볼 수가 없다. 전 좀 안타까운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두 분을 향한 당내 지지자분들의 마음은 어디로 향하게 될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뭐 오세훈, 유승민 네네네. 두 명 말한 이 두 분이 세력이 엄청나게 어마어마하게 있으면 그 향하는 방향이 의미가 있는데 저는 뭐 크게 의미가 없다고 봐요. 이분이 만약에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시동을 걸었으면 의미가 있을 거예요. 시동을 걸고 경선이 뭐 4인 압축, 2인 압축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서 세력을 확 확장하면 모르겠는데 서울 시민이라는 숫자가 많은 것이지 이 지지세가 어디까지 가는지는 가늠할 수가 없는 거고 네. 유승민 전 의원 같은 네. 경우에는 뭐 그 숫자가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분이 지금 뭐 경선은 참여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이거 굉장히 좀 짜치는 일이고요. 그 제3지대 이제 빅텐트 이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아마 오늘이 월요일이죠? 네. 오늘 월요일이면 아마 수요일부터 빅텐트 제3지대 이러한 용어가 언론에 박스권에 자리를 잡을 건데 네네. 그러면서 뭐 이낙연, 뭐 유승민, 뭐 기타 다른 이런 뭐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뭐 우리들끼리 일단 1차 경선을 하자 얘기가 나올 것인데 그렇게 가실 거라는 것인데 저는 그것도 마르지 않다고 보고요. 양 당에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경선에 참여 안 할 사람은 정계 은퇴 선언하세요. 그냥 그 정도 나이 되셨으면 나는 정계 은퇴를 하고 정말로 국민을 위해서 백의종을 하겠다. 혹은 아니면 난 다음에 지방선거는 노리겠다라고 시원하게 말씀을 하셔야지. 오늘 이광재 전 의원,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불출마라는 단어는 안 썼어요. 그러면서 내용을 읽어보면 불출마 같은데 불출마라는 단어는 안 썼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러한 약간 유수한 정치인분들이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서 좀 시원하게 말씀하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이거 탈당하고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면 제3지대든 가게 되면 무소속으로 가게 되면 이거 해당 행위의 성격이 좀 있습니다. 자,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 당 당원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해당 행위에 적용을 안 받고 당원 자격 심사위원회 적용을 안 받는데 당원 자격 심사위원회의 요건이 뭐냐면 우리 당으로 있다가 탈당해서 해당 행위하고 다시 우리 당으로 들어올 때 그럴 때 당원 자격 심사를 하게 되거든요. 요거 약간 주의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